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이상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수 담수화 기술에 관한 내용이고요. 앞에도 이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해수 담수화라는 것이 이제 담수를 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수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무한수자원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미 또 언급하신 거지만은 해수 담수화는 다른 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요.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해수 담수화가 필요한데 이 해수 담수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기술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인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가 좀 기술적인 내용은 많지만은 기술적인 내용은 최소화하고 주로 인제 어떤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필요성, 배경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해수 담수화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에서 염분을 제거를 해서 인제 담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인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막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는 방법 뭐 이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제 막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막을 이용하는 역삼투 막을 이용하는 해수 담수화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인제 이미 물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어떤 물 관리의 상황에 따라서 대체 수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중복되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해수 담수화도 필요한 이유가 물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 그다음에 수자원 확보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물 수요 증가는 보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만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는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누수 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용수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산업 단지의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첨단 산업 단지의 건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물들이 필요하게 더 많은 물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용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갑자기 산업 단지는 생길 수 있지만 갑자기 물은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중에 하나로서 인제 해수 담수화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어떤 부분들은 인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2015년, 16년에 한번 큰 가뭄이 있었고 그때 그 결과로서 인제 대산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인제 계획이 돼서 인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사실 가뭄과 홍수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좀 본격화되어서 또 다른 해수 담수화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인제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인제 이러한 기후 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의 심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단계가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없고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의 방식을 그냥 쓰면 되고요. 근데 인제 어떤 계절적인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게 커지게 되면은 가급적 댐이나 뭐 지하수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보조적으로 인제 물을 확보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스마트 물 관리 K워터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면 물 사용의 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인제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저감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인제 앞에 말씀하신 물 재이용이 있을 거고 물 재이용도 결국은 기존 수자원으로부터 인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인제
기존 수자원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방법으로 가장 궁극적인 대안으로서는 해수 담수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결국은 이제 해수 담수화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모든 물의 문제를 해수 담수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수 담수화에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국가 물관리 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후 변화의 영향과 어떤 빈도나 규모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 영향에 무관한 거의 유일한 수자원 확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물을 이제 확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방법은 거의 해수 담수화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 담수화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또 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물 생산이나 공급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순히 단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러한 어떤 그런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결국 기술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해수 담수화의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물 산업에 있어서 해수 담수화는 수출 아이템으로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높은 그런 분야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드릴 말씀도 아마 이 세 가지의 측면에 좀 연관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정책 동향입니다. 과거의 해수 담수화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제 물 부족 국가 혹은 물 부족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발전이 해수 담수화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강력한 제도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수 담수화에 대한 고려와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관련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과 또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또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물 재이용과 함께 해수 담수화가 이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수자원으로 전체 국가 물 사용의 80%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해수 담수화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물 부족 국가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어떤 가뭄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해수 담수화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던 국가에서도 해수 담수화를 이제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2023년 4년 해서 가뭄을 겪었던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해수 담수화가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이제 어떤 물 수자원의 변동성을 좀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해수 담수화를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중동 지역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이제 해수 담수화가 또 많은 탄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저탄소와 맞물려서 해수 담수화의 어떤 사업을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되면은 농축수에 의한 환경 영향이 항상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현재 이제 많은 국가들이 관련해서 농축수 해양 방류 규제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 이렇게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농축수 환경 규제에 관한 사례로서 이제 미국의 이제 헌팅턴 비치의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이제 몇 년간 계속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됐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들이 이제 이러한 농축수의 환경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해수담수화가 이제 과거의 어떤 중동 지역 국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적용이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수담수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뭐 수도법이나 뭐 수장기 계획 이런 쪽에서 이제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환경부에서 또 최근에는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물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수 공급 계획으로서의 해수담수화에 대한 고려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동향은 제가 기술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끓여서 담수하는 방법과 막을 이용해서 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는 끓이다가 이제 지금은 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체 다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짓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전부 다 이런 역삼투 방식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증발법에서 이제 물을 끓이는 증발법에서 역삼투법으로 전환된 이유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여전히 해수담수화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한 3에서 4kWh per 큐빅미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1kWh, 즉 1kWh라는 것이 가정용 냉장고를 한 10시간 정도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해수담수화에서 물을 1톤을 만들 때 가정용 냉장고 기준으로 보면 한 30에서 40시간 정도 돌리는 그런 전력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기차로 얘기하면 한 20에서 40km 정도를 갈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물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수담수화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해수담수화의 비용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해수담수화의 어떤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예를 들면 이동식 담수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의 물 부족 지역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담수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 이제 해수담수화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향후에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이제 이제 기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농축수에 대한 환경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농축수를 그냥 방류하지 않고 이걸 재처리하고 이 안에 있는 염을 이제 자원화하는 농축수 자원화라는 것이 또 새로운 어떤 사업 방향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해수담수화나 농축수 자원화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해수담수화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1단계 사업은 이제 2012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단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역삼투 기술로 이제 해수담수화 기술이 전환이 될 때 시의적절하게 관련 기술들을 국산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후속 사업들이 이제 또 진행이 돼서 이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해수담수화나 이제 농축수 자원화를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이 이제 진행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수담수화는 이제 물 안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결국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좀 더 이렇게 매출을 늘리고 하는 그런 효과가 또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해수담수화의 연간 시장 성장률은 이제 자료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5에서 한 8%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기존 상하수도 분야의 시장 성장률이 뭐 3% 내외라고 보면은 이제 거의 한 2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시장 규모는 당연하게도 이제 물 부족 국가이면서 이제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중동 지역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시장들도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별 시장 규모나 기술 분야별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물기업들이 이제 주로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변화하는 어떤 경향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물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제 무기로 한 새로운 또 신흥 기업들이 많이 또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한 20년간, 그다음에 최근 한 10년간 어떤 시장의 어떤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좀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내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들이 있는데 뭐 전체 규모를 다 합쳐봐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유일한 상용급 중대 규모 플랜트는 이제 광양에 있는 3만 톤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수공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10만 톤 대산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이제 운영이 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내수 시장의 규모이고 향후에 한 뭐 몇 군데 정도 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사실 과거에는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점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짐에 따라서 점점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측면에서 또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좀 요약이지만은 해수담수화의 이제 어떤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기술 방향에서 보면은 기술이나 정책 방향에서 보면은 결국 저탄소와 이제 환경 영향 저감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이제 향후에 이제 해수담수화의 정책 방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소 이제 해수담수화 사업이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담수화, 그다음에 농축수 자원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술적인 아이템으로서 이제 향후에 개발해서 우리가 상용화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그 해외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또 경쟁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이제 뭐 포함을 시켰는데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나 어떤 제도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더 이렇게 해수담수화가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해수담수화라는 것이 보험과도 같아서 단순히 그 가격만 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인 용수 대책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이렇게 적절한 위치를 차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 이걸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가서 또 수출도 하고 산업화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